2027년 7월 독일 전역을 덮친 45도의 살인적인 폭염. 단 한 달 만에 2만 명의 노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철로는 휘어지고 공항 활주로는 갈라졌죠. 유럽 최강국이라 자부하던 독일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 독일 기자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는 34도의 폭염 속에서도 사람들이 아이스커피를 들고 태연히 출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독일 슈피겔지 환경 전문 기자 에바 크라우제가 직접 한국으로 날아가 목격한 놀라운 현실, 그리고 그 후 1년간 독일 사회를 완전히 뒤바꾼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7년 7월 15일 베를린 중앙역에서 근무하는 철도 직원 클라우스 밀러는 평생 처음 보는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섭씨 45도를 기록한 독일 역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서 철로가 마치 뱀처럼 구불구불 휘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독일인가? 클라우스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함부르크 공항에서는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활주로 아스팔트가 녹으면서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항공기 100여 대가 운항을 중단했고 수만 명의 승객들이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공항 터미널에 발목이 묶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따로 있었어요. 베를린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사 안나 슈미트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77세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덥다, 너무 덥다고 하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수리기사를 부를 수도 없었죠. 폭염 때문에 온 독일이 마비됐거든요. 독일 전역에서 비슷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미넨에서는 지하철 선로가 열팽창으로 뒤틀렸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병원 응급실이 탈수와 열사병 환자들로 넘쳐났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시체 안치소가 부족해서 임시 냉동창고를 급하게 마련해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독일 슈피겔지의 환경 전문기자 에바 크라우제는 파키스탄 홍수, 그리스 산불 등 세계 각지의 재난을 취재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자국에서 벌어진 이 참사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무력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에바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의 대응은 한심했어요. 올라프 숄츠 총리는 국민 여러분, 물을 많이 드시고 그늘에 계세요 라는 뻔한 말만 반복했죠. 구체적인 대책은 전무했습니다. 에어컨 설치율이 2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에어컨은 환경에 나쁘다는 구시대적 사고에만 매달려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에바의 스마트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독 한국인 기자 친구가 보내온 영상이었어요. 화면에는 서울의 여름 풍경이 담겨 있었죠. 기온이 34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아이스커피를 들고 태연히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땀 한 방울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죠. 이게 진짜야? 에바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독일에서는 30도만 넘어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한국 사람들은 34도에서도 멀쩡하게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지하철 승강장이나 버스 정류장에서도 시원한 냉기가 느껴진다는 것이었어요. 에바가 이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자 독일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여긴 지옥, 저긴 천국이네, 우리가 후진국이었나? 한국으로 피난 가고 싶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24시간 만에 조회수가 200만을 돌파했죠. 특히 베를린에 사는 60대 연금생활자 한스 바그너의 댓글이 화제가 됐어요. 나는 평생 독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 더위에 죽어가는 지금 한국이 부러워서 미치겠다. 우리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댓글에 2만 개의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에바는 더 자세한 취재를 위해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하지만 담당자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폭염에 대비해왔습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걸 일찍 깨달았거든요. 그 순간 에바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서 이 비밀을 파헤쳐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려는 건 에바만이 아니었어요. 독일 전역에서 폭염 난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기 시작했거든요. 2027년 7월 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에바는 첫 순간부터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깥 기온이 34도였는데도 공항 내부는 쾌적했어요. 독일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냉방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이게 정말 같은 지구인가?
에바는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에바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지하철 승강장마다 시원한 냉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승객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을 정도였어요. 추워서 카디건을 가져올 걸 그랬네요. 옆에 앉은 한국인 승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도착한 에바는 더욱 경악했어요. 34도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사람들이 느긋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고 심지어 거리의 노점상들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마법이야. 에바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30도만 넘어도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34도에서도 일상생활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야외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부모들까지. 모든 게 신기했어요. 에바가 가장 놀란 건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짜증이나 고통의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오늘 날씨 좋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독일에서는 25도만 넘어도 너무 더워서 죽겠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에바는 즉시 독일 본사에 긴급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폭염이 일상입니다. 사람들이 더위를 이기는 게 아니라 더위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선진국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바는 서울시청 재난대응센터를 찾았습니다. 한상호 팀장은 친절하게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1998년 폭염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후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20년간 준비해왔습니다. 한 팀장이 보여준 시스템은 에바의 상상을 초월했어요. 서울시만 해도 1,500곳의 무더위 쉼터가 있었고 모든 쉼터에는 에어컨이 완비되어 있었죠. 냉방 없는 쉼터는 의미가 없어요. 독일은 아직도 선풍기 수준에 머물러 있죠. 한 팀장의 말에 에바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스마트 그늘막 350곳, 살수차 100대가 도시 곳곳에서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실시간으로 기온을 측정해서 38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살수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에바가 물었습니다.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했어요. 우리는 폭염을 자연재해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태풍이나 지진처럼 대비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거니까요. 한 팀장의 설명에 에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도 폭염을 좀 더운 날씨 정도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이어서 에바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김재훈 박사를 만났습니다. 김 박사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폭염 대응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설명해줬어요. 우리나라 에어컨 보급률은 98%를 넘어요. 그리고 여름철 전력 수요에 맞춰 발전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죠. 독일은 에어컨이 환경에 나쁘다고 하던데요? 에바의 질문에 김 박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10년 전 우리도 그랬어요. 하지만 사람이 죽는데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했죠. 독일은 아직도 석탄 발전을 하면서 에어컨을 금기시하고 있잖아요. 에바는 이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실용주의를 택했고 독일은 관념론에 빠져 있었던 거죠. 에바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어떻게 폭염에 대응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였어요. 박지혜 씨 가족을 인터뷰하는 동안 에바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실, 안방, 아이방, 서재, 심지어 화장실까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에어컨이 6대나 되네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겠어요? 에바가 물었습니다. 박지혜 씨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와요. 비싸긴 하지만 생존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독일 분들은 에어컨을 사치라고 하던데 우리에게는 생존권이거든요. 박지혜 씨의 아파트에는 태양광 패널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낮에는 태양광으로 에어컨을 돌리고 밤에는 전기를 팔아서 수익도 내고 있어요.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이죠. 에바는 이런 시스템이 개인 차원에서도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에바가 정말 놀란 건 저소득층 지역에서였어요. 관악구의 한 쪽방촌을 찾았는데 거기에도 에어컨이 있었거든요. 70세 할머니 김순자 씨는 정부에서 에어컨을 지원해줬어요. 전기요금도 할인해주고요. 덕분에 여름에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에바는 독일과 완전히 다른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독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었어요. 거리로 나온 에바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노점상들이 공공 냉방망에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떡볶이 가게 사장님은 시에서 설치해준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더위 먹으면 안 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에바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여기선 가난한 사람도 죽지 않는구나. 에바가 한국에서 보내온 리포트는 독일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슈피겔 온라인에 게재된 한국은 어떻게 폭염을 이겼나라는 기사는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어요. 독일 국민들의 반응은 분노와 부러움이 뒤섞인 것이었죠. 베를린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사 페트라 슈미트는 우리는 매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위에 쓰러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70세 할머니도 에어컨이 있다니 우리가 정말 후진국이었나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함부르크의 중학교 교사 마르쿠스 바이어는 우리 학교는 여름에 수업을 중단해야 해요. 아이들이 더위로 쓰러지거든요. 그런데 한국 아이들은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공부를 하고 있다니 이게 교육 격차가 아니면 뭔가요? 라고 분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독일 정치인들에게서 나왔어요. 녹색당의 한 의원이 에어컨은 환경 파괴라고 발언했다가 네티즌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거든요. 그럼 당신은 더위에 죽어가는 노인들을 어떻게 할 건가요? 라는 댓글이 수만 개 달렸어요. 이런 여론에 밀려 독일 정부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독일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한국행 항공편 예약이 폭주했어요. 루프트한자 항공은 베를린 마이너스 서울 노선 예약이 평소의 10배로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여행사들은 폭염 피난 패키지를 출시했고 독일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에바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기사가 독일 사회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2027년 8월 독일 정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에바는 통역을 맡아 이들의 연수 과정을 지켜봤어요. 독일 경제부 장관 로베르트 하베크는 서울시청에서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브리핑 받은 후 우리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독일 대표단이 충격을 받은 건 한국의 예방 시스템이었어요.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으로 무더위 쉼터가 개방되고 독거노인 가구에는 안전 확인 전화가 가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죽고 나서야 대응하는데 한국은 죽기 전에 미리 구하고 있었어요. 하베크 장관의 말에 동행한 관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독일의 공공시설용 냉방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또한 폭염 대응 매뉴얼과 기술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난 앞에서는 국경이 없다며 한국이 먼저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대표단은 한국의 에어컨 제조업체들도 방문했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독일 시장에 특화된 에너지 효율 에어컨을 공급하기로 약속했죠. 특히 재생에너지와 연결된 스마트 에어컨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에바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로 보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는데 한국은 우리를 구해주고 있어요. 에바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베크 장관은 한국을 떠나기 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허상에 빠져 있었죠. 진정한 선진국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정한 선진국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8년 여름 에바는 다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1년 사이에 독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베를린 시내 곳곳에 공공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철의 50%가 냉방화되어 있었죠. 가장 인상적인 건 노숙인과 노인을 위한 무료 무더위 쉼터가 700곳이나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에바가 찾아간 베를린 시청에서 만난 시 관계자는 한국 모델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덕분에 올해 폭염 사망자가 90% 줄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2028년 여름 독일의 기온은 다시 43도까지 올랐지만 사망자는 2,000명 정도로 대폭 줄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독일 국민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사치가 아니라 생존권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았거든요. 함부르크의 한 시민은 작년에는 더위 때문에 할머니를 잃었는데 올해는 에어컨 덕분에 온 가족이 무사해요.
한국에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더욱 확대했어요. 재생에너지 기술을 공유하고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함께 개발하고 있죠. 또한 매년 독일 공무원들을 한국에 파견해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배우게 하고 있어요. 에바는 1년간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기사가 두 나라를 더 가깝게 만들었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거든요. 기자로서 이보다 보람찬 일이 있을까요? 에바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독일에서도 한국처럼 여름에 아이스커피를 들고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아이들도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공부하고 있죠. 에바는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은 여전히 천국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바 크라우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죠.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나라였어요. 1998년 폭염의 아픔을 교훈으로 삼아 20년간 묵묵히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더 감동적인 건 한국이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독일과 나누었다는 점이에요. 재난 앞에서는 국경이 없다는 믿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다른 나라를 도운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원한 지하철,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모든 계층이 누리는 냉방권이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대단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에바 크라우제는 마지막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선진국은 국민을 살리는 곳이었고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에어컨과 폭염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그 일상을 지켜주는 시스템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50대 이상 분들께는 특히 의미가 깊을 거예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에어컨이 정말 사치품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손자, 손녀들이 시원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연세 드신 부모님들도 무더위 쉼터에서 편안히 쉴 수 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죠. 오늘 에바 크라우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작지만 정말 강한 나라라는 것을요. 우리의 강함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